K-민즈 알고리즘. 비지도 학습. K-민즈 알고리즘. 그거에 대해서 봅시다. 컴퓨터 알고리즘은 얘가 이미지가 뭔지 모릅니다. 얘는 수치값만 인식할 뿐. 사진 무슨 사진인지 몰라요. 자, K평균 알고리즘 여기에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네. 책에는 있는데 PDF에는. 자, K평균 알고리즘 이거 보세요. 그림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뭔가 분류를 한다. 비지도 학습에서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걸 우리가 군집이라 합니다. 군집. 그럼 군집을 하는데 얘는 엄청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무작위로 어쨌든 지금 분류를 나누어요. 응? 분류를 나눕니다. 근데 K평균 알고리즘에 무작위로 분류를 나누는 건 디폴트 값은 무조건 8개로 나눠요. 왜냐면 걔는 이미지 종류가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기본 8개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3개로 지금 우리가 했던 샘플 데이터가 3개니까 섞여져 있죠. 데이터가 아까는 우리가 그 프루트가 어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섞여져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 다 생각하고 분류를 하면 분류를 3개를 다 묶어요. 데이터를 3개로 나눠요. 그래 놓고 중간에 아무 때나 점을 딱 찍습니다. 점을 찍고 나서는 뭘 계산하냐면 샘플과 이 점과의 거리 있죠? 거리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뭔가 이 값들의 평균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분류했던 이미지로 치면 이미지 픽셀들과의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아무거나 해놓고 그랬더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지금 바나나가 2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사과가 1개고 얘는 파인애플 2개, 바나나 1개. 얘는 사과가 2개, 파인애플 1개. 그 평균을 내보니까 각각의 거리의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가 바나나가 2개가 많으니까 얘는 바나나의 평균이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과는 1개고 그렇죠? 요거는 바나나, 요거는 파인애플 이 2개가 있으니까 이게 더 평균이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평균이 가깝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이 가까운 쪽으로 요 중심이 그 다음에 다시 훈련할 때는 옮겨가요. 첫 번째 한번 훈련하고 두 번째 훈련할 때는 이 점의 평균이 가까운 쪽으로 움직입니다. 재 소팅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나나가 분류가 되고 또 사과 이미지가 분류가 되고 파인애플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요걸 우리가 클러스터 중심이라는데 중심이 여기 딱 안 있죠?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분류를 했어도 중심이 가까운 쪽으로 샥 옮겨가요. 이게 세 번째 하는 일이에요. 여기가 가야지 거리가 동일하죠. 이 샘플들과 각각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이거는 물론 분류는 했지만 거리가 일정하지 않죠. 요즘은 멀리 있어요. 요거는 멀리 있고 요거는 가까이 있으니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평균은 어쨌든 거의 중심에 다시 재정렬을 하는 거예요. 다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서 요것도 분류는 했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다시 계산해가지고 중심에 가깝도록 각각의 샘플들이 동일한 평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옮겨가는 걸 우리가 K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값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단순해요. 평균. 아까도 봤듯이 픽셀의 평균값을.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럴 때에 PDF는 용어가 없네. 그럴 때에 그걸 봅시다. 용어를 알아요. 알고리즘 설명할 수 있으니까. 방금 제가 군집이라고 했죠. 뭔가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비지도 학습에서 뭔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는 분류한 결과물 요거예요. 클러스터. 지금은 클러스터가 3개입니다. 나눈 거. 분류한 거, 요 종류 3개다. 이 얘기야, 클러스터. 분류해서 나온 결과물의 모음, 집합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하면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을 의미를 합니다. 분류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아까 클러스터 G가 이 점이 클러스터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른 이름으로는
센트로이드라고 해요. 그거는 각각 특성, 각 데이터들의 뭐 특성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낸다고 했으니 그래서 샘플들의 특성 평균을 클러스터 중심 또는 얘를 센트로이드라고 해요. 센트로이드 평균. 우리가 앞에 했던 데이터들로 치면 픽셀들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K 평균은 뭐냐면 랜덤하게 클러스터 중심을 정해요. 아까 랜덤하게 분류를 한다고 했죠. 세 개로 분류하고 점을 아무 때나 찍습니다. 중심 찍어서 각각의 거리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차이 평균을 구해본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 중심을 계산을 해서 이동하고 다시 또 클러스터를 분류해서 각각 클러스터 중심 센트로이드 평균이 가장 다 포함할 수 있는 거, 각각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적합한 평균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K평균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게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는 그래서 그 데이터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간단해요. 자, 임포트 할때 사이클런의 클래스 패키지에 K-민즈라고 알고리즘이 있어요. K-민즈. 요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지? 전처리하거나 표준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분류할 것도 아니에요. 얘는 왜냐? 우리가 앞에 저기 어디지? 분류 알고리즘 그런 것들에 나온 데이터는 각각의 데이터의 단위도 다르고 그게 방정식을 계산하거나 이웃을 찾거나 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했고 또 훈련 데이터 그렇게 나온 거는 스코어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얘는 이지도 학습이에요. 답이 없어요. 맞춰볼 답이 없습니다. 앞에 스코어는 지도학습의 스코어는 예측한 답하고 주어진 타겟하고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비교가 되지만 얘는 그게 자체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나 그런 전처리 단위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는 항상 우리가 사이클런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은 다 2차원 배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2차원 배열 형태로 리셋 할 겁니다. 300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이거 형태가 리셋, 여기 쉐이프를 찍어보면 이렇게 변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형태로 항상 할 때 넘겨줘야 돼요. 항상 사이클런의 알고리즘들은 다 2차원 배열 형태로 값을 넘겨줘야 돼요. 자, K-민즈가 원래 N 클러스터가 기본값은 8입니다. 8개. 디폴트 값이 얘가 기본값은 8이에요. 클러스터 분류할 개수다 이 말이에요. 기본 8. 여기는 클러스터의 개수다 이 말입니다. 클러스터 개수. 자, 원래는 얘를 찾아야 됩니다. 기본값을 주고 분류를 하든지 요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찾는 방법이 있어야 좀 이따 할 건데 근데 우리는 얘가 지금 종류가 3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3으로 두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자, 그래 놓고 분류를 하고 나서 뭘 볼 거냐면 레이블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해당 알고리즘에 레이블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해당 샘플들의 분류를 이제 어떤 분류인지 훈련하고 났으니까 분류를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류가 3개죠. 그러면 0, 1, 2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미지가 작은지 없는지 모르니까. 쟤는 수치값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0, 1, 2. 근데 0이 작은지 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마다 다르고 훈련하는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뭐가 어디에 배치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원래 데이터가 순서가 있었죠. 앞에 사과고 그다음 파인애플이고 바나나인데 지금은 얘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봐야 돼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모른다. 레이블 분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알 수가 없다. 그래 놓고 레이블만 확인해볼까요? 보면 2220, 000이고 111 중간에 아까 모양 이상한 놈들 있죠? 그게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가 애플이 앞에 있었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2가 애플인 것 같고 얘가 0이 파인애플인 것 같고 1이 바나나인 것 같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몰라요. 정확하게는 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자 봅시다. 아까 뭐 레이블을 출력을 했죠. 뭐가 분류값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0, 1, 2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세기가 힘들죠. 지금 이 몇 개인지 세고 앉아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넌파이 배열에 세워주는 함수가 있어요. 걔를 이용할 거예요. 자, 유니크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자, 유니크 함수. 첫 번째 레이블스에 뭐지? 예. 중복된 거 한 개씩 출력을 해줍니다. 배열로 출력을 해줘요. 배열로. 그러면 그 대신에 리턴 카운트 true 하면 0 몇 개인지 1 몇 개인지 각각 레이블에 대한 개수를 출력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세려고 하죠. 얘가 몇 개로 분류를 했는지 원래 데이터에. 그래서 그걸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레이블스가 0, 1, 2 맞는지도 출력을 해볼 거고. 이걸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 몇 개씩 분류 0이 몇 개, 1이 몇 개, 2가 몇 개, 그거 분류하겠다. 자, 세기가 힘드니까 그걸 이용해서 보면 있죠? 0, 1,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이블은 그런데 0이 111개 0을 많이 분류했네요. 0이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뭐 1은 98개 2가 91개 요게 요로 다 갔나 봅니다. 그쵸? 뒤에 있는 2가 앞으로 다 갔네요. 얘는 98개니까 거의 100개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타입은 얘의 뭐 데이터 타입이에요. 인터 64비트 인터형. 그렇게 분류를 한 게 여기 양 사이드에 있는 요거 2하고 그러니까 1이 조금 섞여져 있네요. 정확하게 100% 일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사진적 모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치로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사진을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책에 거기 있는 거 그걸 메서드로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얘가 거기에 인수값만 바꿔서 이미지를 쫙 출력해보면 됩니다. 뭐 100 저기 어디 한 행에 10개씩로 출력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명령어가 df입니다. 한번 앞에 문법 할 때 했어요. 레이트는 비율이고 뭐 한 행에 10개씩 하다가 뭐 10개 모자라면 그대로 쓰고 넘어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미지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아예 지금 저기 뭘로 만들었냐면 그 함수를 정의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거 호출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프루트에 인수값이 배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프루트에 얘는 뭐냐면 레이블이 0인 거. 그럼 0이 우리가 모릅니다. 이미지 뭔지 얘가 뭘로 분류했는지. 그래서 0인 것만 필터링 하겠다 이 말이에요. 0인 거. 그걸 필터링해서 뭐 배열이니까 화면에 한 줄에 이렇게 쫙 뽑아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봅시다. 0이 뭔지. 우리 아직 몰라요. 0이 뭔가. 0을 뭘로 분류를 했는지. 0은 뭐 111개죠. 요렇게 분류를 했네요. K-민즈 알고리즘은 0이 대체적으로 파인애플인가 봐요. 파인애플로 0을 분류를 했습니다. 0이 중간에 파인애플 데이터니까. 그런데 0을 아까 111개를 분류를 했죠.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을 픽셀 평균을 했더니 요것들도 다 파인애플의 어떤 평균에 가까운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사과. 실제로 그죠? 사과하고 파인애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다 뭐 이미지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바나나 한 개 있네요. 요 몽둥거리 모양. 그래서 다 왜 얘는 수치값을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냈네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얘가 9개가 사과가 섞여져 있고 바나나 2개 더 섞여져 있고 나머지는 파인애플.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그러면
얘가 0은 파인애플이다. 0은 파인애플. 이게 결과가 컴퓨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이 파인애플이고 2가 파인애플일 수 있어요. 저랑 결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화면에 그림을 이제 그려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0이 파인애플. 0은 파인애플. 그 다음 1, 이제 1은 뭘로 분류하는지 봅시다. 얘는 이제 이걸로만 바꾸면 되니까. 1은 뭘로 분류했는가? 1은 몇 번을 분류했는가? 자, 1은 바나나네요. 바나나. 그렇죠? 바나나를 분류를 했습니다. 1은 바나나로 아까 1이 개수가 몇 개더라? 98개. 바나나는 거의 다 분류를 했네요. 거기에 맞게.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아까 바나나 두 개는 어디 갔더라? 파인애플 갔죠? 모양이 요런 거,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는 이제 파인애플로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는, 얘는 1은 바나나. 헷갈리. 바나나. 그 다음에 2가 사과인가 보네요. 사과. 사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과는 뭐 91개, 아까 9개 어디 파인애플을 갔습니다. 그거는 파인애플에. 모양이 파인애플에 가깝게 얘기인가 봐요. 여기까지만 사과. 뭐 90개, 그러면 얘는 거의 뭐 각각의 분류가 어쨌든 90개 이상이니까.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0개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면에 그려보아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우리는 얘가 이미지가 세 종류인 줄 알고 제가 클러스터를 3으로 줬는데 클러스터 종류를 4종류로 늘려봅시다. 이럴 수도 있죠. 여기는 가면 4종류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냥 한번 보죠. 4종류.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레이블이 3까지 나옵니다. 레이블이 3. 얘도 찍어볼까요? 한번 4종류.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다시 0번째가 뭔지는 몰라요. 4개 할 때, 분류를 4종류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냥 재미로. 자, 4종류일 때는 어레이를 보면, 그쵸? 0, 1, 2, 3, 4종류입니다. 90개, 35개. 뭐가? 64개, 1하고 3이 또 분류가 되어 있나 봐요. 90하고 111개는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나눠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35개와 64개로 뭐가 나눠져 있어요. 그랬더니 0은 사과는 완전하게 분류를 했네요. 사과는 이게 몇 개야? 사과는 그림이 얘가 맞나? 0일 때, 그렇죠? 0일 때 분류를 했습니다. 0이 아까 0이 몇 개 나왔나? 0이 90개, 사과 90개. 아까 클러스터를 3으로 줬을 때도 사과가 91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90개까지는 사과를 인식한 황희가 또 어디 갔나 봅니다. 사과. 그 다음에 그럼 0이 사과고 그 다음 1번 여기는 그러니까 얘가 할 때마다 달라요. 정확하게 이 정리를 못합니다. 4개 할 땐 얘가 사과 그 다음에 1은 또 봅시다. 한번 1로 했을 때 조금 더 분류의 개수가 늘어나면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분류를 하죠. 그랬더니 바나나가 나눠졌나 보네요. 왜냐? 바나나가 지금 얘네들은 요렇게만 투명으로만 놓여져 있는 것만 바나나로 분류를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죠. 그리고 아까 바나나 모양 동그랗게 오케이션 바나나 있죠? 그건 또 다른 종류로 분류를 했나 봅니다. 이 보니까 바나나를 나눠줬네요. 바나나를 나눴구나. 그러면 1번이 얘는 긴 바나나, 수평 바나나. 분류 이름은 쟤는 모르니까.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또. 2번은 뭘로 분류를 했는가? 2번은 파인애플인가 보네요. 2번은 파인애플입니다. 아까 그대로 파인애플은 아까는 111개 그대로 아마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옆으로 보니까 사과 중에서도 옆으로 누운 사과를 파인애플로 분류를 했네요. 옆으로 눕혀져 있는 거. 그 다음 요 바나나 동그란 거 한 개. 그 다음 나머지는 아마 바나나가 얘가 파인애플이고 이제 세 번째 값이 레이블이 3인 거는 바나나가 뭉뚱그려져 있는 모양을 또 다른 분류 형태로 분류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그 경우는
가로로 된 거 빼고 세로랑 대각선 모양 그 다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걸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값들이 다 다른 거예요. 세로 세워져 있는 거 이렇게 대각선 형태 이런 거는 요런 모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얘가 바보는 아닌가 봐요.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분류가 돼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얘는 특성대로 뭔가 평균값으로 분류를 한 거 보니까 얘가 알고리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내용.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용이 아까 레이블스는 클래스의 종류를 얘기를 했죠. 분류 종류 이렇게 늘어가면 되고 그다음 클러스터에 센터스라는 또 속성값이 있어요. 그건 센트로이드랍니다. 아까 그림에서 그 중심의 평균값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갔더라? 이미지. 요거 빨간 점. 그게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클러스터 중심이랍니다. 세당 샘플들의 어떠한 특성에 대한 평균값. 그래서 이 애들로만 아마 이미지를 그리면 PDF에 보면 평균값을 이미지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사과 평균 이미지, 파인애플 평균 이미지. 왜냐면 세로로 세워지는 것도 있고 옆으로 누운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나나 이렇게 생겼어요. 평균을 그려보면. 요 가로로 생긴 거 있고 이렇게 대각선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 이미지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트랜스폼은 샘플에서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당 샘플 한 개가 샘플에서 클러스터 중심까지를 하면 중심까지 거리가 제일 작은 걸로 분류를 했겠죠. 평균에 가까운 걸 분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출력을 해보면 예를 들면 책에도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100번째부터 101번째 있는 거를 만약에 트랜스폼 해서 보면 PD의 100번째니까 중간에 아까 원래 사과 파인애플인가 아마 파인애플인가 봐요. 우리가 대충 짐작하기로는 잠시만요. 얘가 그걸 클러스터를 3으로 두고 해야 됩니다. 지금 세 가지 분류를 할 거니까 다시 아까는 네 가지였으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분류했죠. 0,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요거네요. 해당 샘플과 데이터와 클러스의 중심이 가장 가까운 거는 얘는 88이고 얘는 5이니까 3393 얘가 가까우니까 두 번째 아까 파인애플이 처음에 세 종류로 분류할 때 파인애플이 0이었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클러스터 중심 평균과 가장 가까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뭘로 파인애플 0으로 분류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도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진짜 파인애플인지 예측해보면 되겠죠. 프로딕트 해서 파인애플이 맞는가. 그 다음에 진짜 파인애플 이미지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한 개만 출력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요게 100번째 있는 게 101번째 있는 게 파인애플이 맞는가 확인해 봅시다. 진짜로 파인애플인지. 그러면 그렇죠. 요거 제일 가까운 놈. 요거 아까 0이라고 출력했으니까 0이 맞아요. 그리고 그림은 그대로 출력해보면 요 파인애플. 실제 한 개 이미지 보면 요 파인애플 맞죠? 파인애플. 파인애플 위에 모양만 대가리만 잘랐나? 어디 저게 몸통만 사진을 찍었나? 원래는 파인애플 그죠? 실제로는 파인애플 저 잎하고 몸통하고 같이 찍는데 푹 잘라갖고 이게 샘플 데이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한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n이터라는 속성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동 횟수예요. 이동 횟수 뭐냐면 이거 있죠.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동할 때 찾을 때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3번 이동했죠. 중심 계산해서 또 가까운 데로 옮기고 또 가까운 데로 옮기고 몇 번 만에 이동을 해서 비교를 했는가. 그런데 이렇게 샘플 데이터가 단순하죠. 근데 몇 번 이동 안 합니다. 솔직히. 샘플 데이터가 하면 계속 찾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 번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이동했는가. 실제로 최종 분류하기까지 몇 번 이동했는가 한번 봅시다.
뭐 4번 만에 찾았네요. 4번 만에. 별로 많이 이동 안 한 거예요. 4번 만에. 요것도 값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뭐지? 저기 이 컴퓨터 성능이나 또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거는 3번만, 책에도 책에는 3번만이네요. 책에는. 우리는 컴퓨터는 4번 만에 찾았어요. 얘는 이동 횟수다 이 말이에요. 클러스터 중심을 찾을 때까지 이동 횟수. 얘는 거리. 요거는 샘플의 거리고 그다음 데이터가 조금 단순하면 금방 찾습니다. 데이터가 단순하면. 이게 최종 내용이에요. K 평균. 실제로 알고리즘들이 뭐 크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겨우 뭐 평균 구해서 찾는 거예요. 평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클러스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클러스터의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3 이렇게 지정했지만 원래는 데이터가 모릅니다. 얘는 모르죠? 몰라요. 알고리즘은 도대체 얘를 분류를 처음에 뭘로 할 건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면 적당한 얘도 뭐냐? 그러면 인수값이죠. 실제로는 변경할 수 있는 인수값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에는 그걸 이제 최적의 K 뭐 클러스터를 찾겠다 이 얘기. 최적의 K 값 최적의 K 값 찾기를 어떻게 하는가? 최적의 K 값. 자, 클러스터 개수를 모르니까 얘도 이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그래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요. 훈련을 시킬 때마다 K 값을 2에서 7 2부터 시작해서 6까지 해서 뭘 찾아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너셔라는 게 있어요. 이너셔가 뭐냐면 클러스터 중심하고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 사이에 우리가 아까 거리가 있었죠? 거기에 그 거리에 뭐 전체 거리에 샘플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이에요. 곱해서 그 합계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자, 샘플인데 그렇죠? 샘플이 만약에 10개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샘플 10개에서 클러스터 2개면 클러스터마다 뭐 샘플이 5개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5개의 뭔가 제곱의 합하고 만약에 클러스터 개수가 샘플이 10개인데 클러스터 개수가 5개면 샘플 개수가 각 클러스터마다 샘플 개수는 2개입니다. 요놈 제곱의 합, 요놈 제곱의 합, 얘 제곱의 합이 더 큽니다. 그렇죠? 샘플이 많아지면 그만큼 제곱의 합이 크다. 왜냐 얘가 뭐 오차가 아니고 단순하게 샘플 사이에 거리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나면 이너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각 클러스터별로 샘플 개수가 줄어드니까 단순하게 그 샘플 거리에 제곱의 합이 단순한 숫자죠. 그냥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적의 클러스터를 어떻게 찾느냐면 엘보라는 방법으로 찾아요. 그러면 뭐 클러스터 개수를 2에서 늘려가면서 이너셔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너셔를 한번 그려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뭐 이너피리어가 이너셔 값입니다. 그래서 그걸 y축의 이너셔 그 다음 x축은 뭐 클러스터 개수 클러스터 개수만큼 느리다가 이너셔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아까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다가 줄어듦이 느슨해지고 완만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더 이상 크게 안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데 그 모양이 뭐 엘보 찾는 모양이랑 같다고 해서 엘보 찾기라고도 합니다. 그 팔꿈치 있죠? 팔꿈치. 얘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모른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제 이미지가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찾는다 그 얘기예요. 자, 이랬더니 있죠? 요게 뭐 K 클러스터 개수입니다. 클러스터 개수 늘어갈 때마다 이너시 아까 줄어든다고 했어요. 제곱의 합이니까. 그랬더니 줄어드는데 여기서 딱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는 많이 안 꺾여요. 어떤 거는 진짜 팔꿈치처럼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최적의 K 값이다 이 말이에요. 크게 별로 차이가 이제 그 뒤부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한 3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3이었죠? 우리는 원래 분류가 3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엘보
방법, 최적의 클러스터 찾기다. 그 얘기예요.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최적의 K가 찾기 요 지점. 이게 뭐 K 평균 알고리즘. 비지도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오케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미지에 관련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얘가 다시 쓰일 일이 있는가? 이미지 가열 데이터가? 가열 데이터가, 그 뒤에는 가열 데이터는 쓸 일이 없네요. 가열 데이터 말고, 이제 뭐, 여기, 뭐 상품 데이터 여러 개로 분류하는 거, 그게 있네요. 가열 데이터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지금까지 했던 알고리즘은. 이제 남아있는 게 머신러닝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안 했긴 안 했어요. 확률적 경상화법 하고, 이번 주에 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요. 머신러닝. 이번 주에 확률적 경상화법을 해야 딥러닝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딥러닝을 할 겁니다. 딥러닝도, 네, 실제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요. 로지스틱 회계가 핵심입니다. 로지스틱 회계. 그래서 제가 뭐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회계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도 로지스틱 회계만 생각나면 돼요. 로지스틱 회계 뭐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였죠. 방정식을. 특성에 따라서 특성이 아니고 클래스에 따른 방정식이.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종류가 뭐 다중분류면 우리가 그때 뭘로 택하를 했지? 물고기 종류 했었죠? 뭐 만약에 도미, 그렇죠? 물고기 또 났네. 잉어, 예를 들면 농어가 있었나? 그렇죠? 클래스별로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뭐 특성이 뭐가 있었지? 길이, 뭐 무게, 높이,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로지스틱 회기는 각각 클래스별로 방정식이 따로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돔 1, 돔 1의 방정식이 보통 방정식 결과값이 Z라 치면 이거를 뭐 A 곱하기 길이,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B 곱하기 곱을 좀 해놓고 무게, 그 다음 플러스 뭐 C 곱하기 예를 들면 높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높이. 데이터 만약에 샘플 데이터 한 개, 샘플 1번, 그렇죠? 샘플 1번이 샘플 1번이 여기 각각의 클래스에 따르는 거. 도미의 방정식 학습하고, 그 다음 빙어의 방정식 학습하고, 샘플 한 개당 기본적으로 그러면 방정식 3개 넣는다 이 말이에요. 클래스별 방정식을. 그 다음에 농어. 요게 로지스틱 회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내용이었어요. 샘플 한 개당. 그러면 얘가 원래는 샘플 1번이 길입니다. 이게 길이 1번. 1번 샘플의 길이. 1번의 길이, 1번의 무게, 1번의 높이. 이렇게 되죠. 1번. 샘플 한 개가 계산될 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샘플 한 개가 도미의 빙어에 샘플 2번은 샘플 2번은 뭐 A 곱하기 샘플 2의 길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건데 딥러닝은 여기에 딥러닝도 방정식 학습입니다. 기본이. 근데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샘플 1번에 길이와 무게 이렇게 돔 Z1번 이렇게 되는 건데 샘플만 이게 한 개당 얘는 딥러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만약에 샘플이 1번, 2번, 3번 있죠? 한 번 계산을 지금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또 계산합니다. 2번의 길이와 무게를 대입을 해서 이거 한 개당
모든 종류의 입력 데이터의 경우의 수를 싹 다 계산해요. 복잡하게 한다 이 말은 많이 모든 경우 입력 데이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이 방정식을 싹 계산하는 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직거에 대한 거 한 번만 계산하는 걸 로직 테크닉이고 머신러닝의 방식이고 딥러닝은 그거 입력 데이터마다 길이 문계 이거를 또 다른 입력 데이터의 길이 문계로 또 계산을 막 해요. 여러 번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곱해가지고 그게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없죠. 근데 제가 저번에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학습하면 스코어는 높아지는데 많이 학습하면 할수록 뭐가 과대적합에 가까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어쨌든 학습을 많이 하는 거죠. 과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의 알고리즘마다 과대적합을 방지해주는 또 인수값이라든지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어쨌든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뭐 크게 우리가 처음에 뭐 머신러닝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뭔가 거대한 게 있을 줄 알았지만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방정식을 학습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